안녕하세요, 대우 고라스입니다. 역시나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역시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범죄도시4를 개봉날에 그 남포항 메가박스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관이 한 6개 정도? 뭐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2개 관을 빼고는 심지어 그 2개 관도 띄엄띄엄 다른 영화를 틀었고 나머지는 다 범죄도시4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10분 간격으로, 그걸 보자마자 이 범죄도시4를 배급하고 있는 곳에선 무조건 1000만을 돌파시키겠다. 이건 목표가 1000만이구나, 배급사의 목표가 1000만이구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것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관을 접수를 하는 거, 이게 저는 블록버스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블록버스터가 뭐 엄청난 예산을 때려부은 그런 영화가 블록버스터다 라고도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배급 자체가 블록버스터급 배급을 한 거죠. 영화만 똑 떼고 보면 이게 블록버스터급 영화냐, 그 뜻이 아니고 배급이 블록버스터급이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지 않았나. 저 마이크가 이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뭐 재밌다 재미없다 라고 만약에 따지면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석사를 영화 기획을 했으니까 기획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처음 이 영화를 기획했을 때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낸 영화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완벽한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기획자 입장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도 결국에 산업이고 돈의 논리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영화 한 편을 찍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배우들 몸값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가 그거 배우 개런티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배우가 그 개런티를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개런티의 몇 퍼센트를 먹는 거지. 그 배우 한 명이 또 뭐 코디, 매니저, 뭐 거기에 그 재무 담당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가 있어. 왜냐면 높은 배우일수록 많은 사람을 갖다 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적당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고수입인 건 맞아요. 고수입인 건 맞는데,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 배우가 한 편당 뭐 10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았다고 쳐요. 쟤 20억이나 받았다, 20억짜리가 쟤 20억이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억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혼자 20억 다 그럼 나도 배우했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저 사람이 혼자 20억, 와, 영화 한 편 하면 막 빌딩 사는구나, 이거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얘기다. 그런 거 오해다.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은 뭐 대충 알죠.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건 뭐 딴 길로 샜는데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자들이, 이 투자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획 자체가 안 되거든. 열심히 진짜 막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예술 영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거 돈이 모일까? 안 모인단 말이야. 기생충 같은 거 뭐 예술 영화인데 돈 모였잖아. 그게 앞에 봉준호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돈이 모인 거야. 하여간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는 기획은 기획자한테는 헛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율. 근데 이제 그 전편이나 뭐 우리가 사랑했던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스코어들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의 논리로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의 논리는 결국엔 흥행을 하냐 시키냐 못 시키냐 요거고, 흥행을 시키냐 못 시키냐 예상하기 쉬운 게 시리즈물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성향이 확실한 게 아니면 이제 영화를 안 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메론 맛을 먹고 싶었어. 그러면 그 영화 가서 메론 맛이 느껴져야 돼. 그게 좋은 영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이 예고편 업계에서도 이게 지금 확실히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최대한 그냥 뭐 남녀노소 다 막 보게끔 이렇게 하는 예고편이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어떤 게 목적이냐, 확실히 이거는 주 타겟을 공격을 해서 좋은 평가를 얻어오는 게 차라리 OTT 시장을 넘어갔을 때 그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고편, 저처럼 예고편 하는 사람도 이걸 접근하는 마케팅 을 이제 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약간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는 맛, 익숙한 맛을 맞춰주고, 그게 이제 약간 돈 넣고 돈 먹기처럼 될 수가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데에다 돈을 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획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의 이 연속된 천만이 저는 베테랑 2를 만들었다라는 상상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모습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시장이 훨씬 크고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게 이제 땅이 적다 보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순식간에 또 끝나고, 옛날보다 오히려 그 영화관에 그 영화가 걸려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미국을 쫓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 범죄도시의 이 기획과 마케팅을 보면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냄새가 납니다. 뭐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게 맨인 블랙 뭐 이것도 다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뭐 하나 잘 돼서 그 캐릭터 사랑받고 1, 2, 3, 4 빠빠빠빠 계속 나오고, 내절 직전까진 가다가 내절이 이제 되면은 그만두는 게 이제 미국식 시리즈.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뭐 보면은 이제 강철중이라든지 공공의 적 시리즈가 있죠.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철중의 캐릭터가 좀 미묘했다. 강철중의 캐릭터가 이 마석두라는 캐릭터에 비해 특징이 별로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특징이 가지고 이거를 좀 느낌 있게 이렇게 갔던 캐릭터라고 보면은 전 두사부일체. 그 두사부일체의 그 정준호 배우님이 하신 그 캐릭터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기획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캐릭터가 주는 그 특징이 컸어요. 그러면 이 시리즈물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이 시리즈물은 계속될 것이고 유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장을 가는 이유가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 팬심이 없으면 극장 안 가게 되는 거야. 뭔가 이 OTT의 등장으로 더욱더 기다리면 OTT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15,000원, 16,000원짜리 표가 한 달에 15,000원, 16,000원으로 바뀌는데 기다렸다 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팬심이 생기면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 인기 있는 배우만 계속 캐스팅되는 거고 인기 있는 캐릭터 시리즈만 계속 나올 것이다. 상업적인 곳에서는 모든 영화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판이라는 게 이제 상업적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예술적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상업적인 기획을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예술적인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분도 있고 두 개를 줄타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업적인 기획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여간 그래서 그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재작년이나 작년에 가장 사랑받았던 캐릭터로 치면은 영화화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게
기획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박은빈 배우님의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우영우 극장판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치면은 여러 편이 나올 예산을 한 편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장면과 사건이 나오고, 그거를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해결하는, 그렇게 마케팅 하잖아요. 극장 갑니다. 극장 가요.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약간 그 매화 이어지지 않고 뭔가 그 사건으로 중심으로 한 캐릭터가 사랑받으면서, 그래서 코난 같은 게 극장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는 캐릭터는 어디서 만드냐? 제가 봤을 때 OTT나 드라마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드라마에서 잘 돼서 그 캐릭터가 사랑받으면 그 캐릭터가 뒤늦게 이제 극장으로 온다. 그러지 않을까? 그 뭐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거 극장판으로 만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극장판으로 시리즈물 하기 좋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OTT에서 그런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극장판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가진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영화의 그런 느낌이 약간 그래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좀 어느 정도 그거 된 애들이 기획돼서 투자받고 극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본도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시장의 다양한 시선으로 또 영화를 보면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범죄도시 3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범죄도시 4도 1000만이 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범죄도시 같은 시리즈물의 등장이 이게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면, 전 그거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화도 있고 다른 영화도 있고, 저 영화 시장이 건강해야 되려면,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계 자체가 건강하려면 다양한 영화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뭐 독립영화부터 저예산, 또 중간 레벨의 그 예산을 가진 영화들, 또 뭐 블록버스터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나와야 돼. 그게 저는 2000년도 초반이라고 봅니다. 2000년도 초반이 진짜 우리나라가 다양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아직 그냥 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내공이 지금 터진 게 아닌가라는, 한류 뭐 이렇게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건강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시리즈물들이 한때 좀 사라지셨잖아요. 뭐 2000년대 초반에 막 가문의 영광, 뭐 투사부일체, 강철중 뭐 쭉쭉쭉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근데 또 이렇게 부활을 했다.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선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다.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에 포커싱을 한단 말이죠. 뭐 이 장면이 어떻고 그 장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뭐,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또 영화를 좀 봐도 재밌다. 그런 느낌을, 야구를 예를 들면은 스토브리그도 재밌다. 영화도 이 기획과 배급, 그 다음에 이런 마케팅 같은 것들을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 대호 고라스였습니다.